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니 하랩이 젊었을 적 생각이 나는구나.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이 사람들에게는 네가 필요해. 네가 아니면 안 돼. 낯선 기획사 대표의 말에 나는 의아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걸까? 하지만 그 제안은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는 저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곧 데리러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는데 그 곧이라는 말은 바람처럼 사라져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만 살던 제게 청도의 작은 마을은 너무나 조용하고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는 사실에 밤에는 참다가 결국 이불에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고 이불을 빨아 넣으셨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하랩이도 어릴 적에 그랬단다. 근데 말이다. 우리 민준이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까?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낡은 트렁크를 열더니 오래된 사진첩과 함께 박남정의 LP판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갑자기 몸을 비틀며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짜잔, 하랩이 젊었을 적에는 이게 꿈이었단다. 백만 불의 사나이 노래에 맞춰 춤추면 동네의 안악들이 환호성을 질렀지. 허허허.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저녁 시간은 할배 댄스 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LP판을 틀어놓고 놀라운 춤사위를 선보이셨고 저는 그 옆에서 따라 추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농사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농과 밭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농부들에겐 비밀 무기가 있단다. 바로 신명이지. 힘든 일 뒤에는 신명나는 춤이 기다린다. 자, 오늘도 흙 묻은 발로 한바탕 춤을 춰보자. 할아버지는 모내기를 마친 날이며 논두렁에서 즉석 춤판을 벌이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어깨춤을 추셨지요. 저는 그 옆에서 할아버지에게 배운 춤사위를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시골 생활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춤을 보여주었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곤 자연스럽게 학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아리 공연 때마다 할아버지의 디스코 춤에 현대 팝핑을 섞은 제 춤은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학교 축제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러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용복이 영감님 피를 그대로 이었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서울 가수 되겠어.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지요.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시며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민준아, 하랩이 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지. 내 피가 너한테 제대로 흘러들어갔구나. 할아버지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살며시 들어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란다. 하지만 하랩이가 있잖니. 내가 민준이 엄마 아빠 다 돼줄 테니 걱정 말 거라. 16살이 되던 해 우리 면에서 청도 대동제라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춤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낡은 정장까지 꺼내 입고 행사장에 오셨습니다. 민준아, 하랩이가 못 이룬 꿈 내가 마음껏 펼쳐라. 그날 저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즐겨주셨다는 디스코 춤에 현대적인 팝핑을 섞어 공연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춤 실력이 대단하네. 내가 서울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박재현이라고 하네. 혹시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해볼 생각 있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지했고 할아버지와 오랜 상담 끝에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습생 기숙사는 낡은 원룸을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고 한 방에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 며칠 동안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웠습니다. 야, 너 시골에서 왔다며? 어디서 춤 배웠어? 다른 연습생들의 질문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웃었지만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학교 수업,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연습.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지 않기 위해 책상 밑에서 몰래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안무와 보컬 훈련에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농사일도 힘들었지만 이런 종류의 고된 생활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춤은 뭐가 문제야? 넌 항상 박자가 느려. 다시! 트레이너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고된 일 뒤에는
항상 신명이 기다린다. 방에 돌아와 새벽에 울기도 했습니다. 다른 연습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용돈을 받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집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농사 수입으로 겨우 월세와 식비를 해결했고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습니다. 심야 시간에 일하면서도 안무를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몰래 스텝을 밟다가 손님이 오면 황급히 멈추곤 했지요. 매주 일요일 저녁 할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몸은 성해. 요새 날씨가 차다던데 내복은 입고 다니니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돈은 모자라지 않고 여기 할애비가 고구마랑 감자 좀 보낸다. 말려놓은 깨시피랑 된장도 반찬 없이 라면만 먹으면 몸 버린다. 할아버지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는 항상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농산물 상자는 서울 생활에서 제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다른 연습생들도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말린 고구마를 함께 나눠 먹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연습생 생활 7년 차가 되자 주변의 동기들은 하나둘 데뷔하거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3살, 남들이라면 벌써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저는 여전히 연습생 신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습생 8년 차가 되던 24살의 어느 날 기다리던 데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블루스카이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의 메인 댄서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합숙 훈련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데뷔 무대가 있던 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졸업식 때 입으셨던 그 옷일 겁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닦으셨지만 옷은 여기저기 낡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정말 가수가 됐어요. 그래,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블루스카이의 첫 미니 앨범은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 사이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음악방송 6주 출연 후 조용히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연습실에 모여 다음 앨범을 준비했고 유튜브에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려 조금씩 팬층을 넓혀갔습니다. 데뷔 2년차 세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불꽃놀이가 의외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제 춤 부분을 편집해 농촌 출신 댄서의 충격적인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농촌 출신 댄스 천재라는 별명이 붙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민준 씨, 할아버지와 논에서 춤추던 영상도 있다면서요? 다음 촬영 때 할아버지도 모시고 와주세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첫 정상금 3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100만 원을 할아버지께 송금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냐? 할애비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만하다. 내가 벌어서 내 미래를 위해 써라. 할아버지 은행에 적금 들어드렸어요. 매달 조금씩 보낼 테니 나중에 무릎 수술하실 때 쓰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농사일로 얼마나 몸이 상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뷔 3년 차 우리 그룹은 중소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꽤 인지도를 얻어 지방 대학 축제와 소규모 콘서트를 다니며 활동했습니다. 멤버들과 합이 좋았고 비록 대형 기획사 아이돌만큼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안정적인 팬덤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7 생일을 맞은 직후였습니다. 연습실에서 나오는데 로비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다. 너 정말 잘 됐더구나.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가슴을 덮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분노와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어머니는 재혼했다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전처 자식들을 키우며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에서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처음엔 대화도 잘 안 됐습니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서로 맞지 않는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공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전 이제 막 성공하려는 중이에요. 아직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아요. 점차 만남이 잦아지며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도박 빚으로 가정을 망쳤고 의붓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겨준 진짜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라 도박과 사채 빚이었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고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그때 너를 데리고 도망칠 걸. 너무 어리석었어.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정이 안타까워 용돈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매니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님 일로 문제 있나요? 팬카페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팬카페에는 민준 어머니라는 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팬클럽 회장에게 접근해 아들이 지금 회사와 갈등이 있어서 돈을 못 받는다, 도와달라며 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제 팬들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독촉을 받았고 제가 도와주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의붓딸이 대학을 그만둘 위기라고. 그렇게 한번 시작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유명 아이돌 민준이 내 아들이라며 외상을 달고 다녔고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기획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이런 문제는 연예계에서 치명적입니다. 어머님 관련 악성 댓글이 늘고 있고 스폰서 두 곳에서 이미 계약 연장 취소 의사를 밝혔어요. 그날 밤 멤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저를 걱정했지만 그룹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기획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민준 씨, 이 상황을 한 달 내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룹에서 하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열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만들었어요. 대출 사채, 이제 팬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는 내 며느리인데도 늘 문제였다. 할애비가 가지고 있는 논 두 마지기 팔면 3천만 원은 나올 거야. 나머지는...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결국 고민 끝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룹에서 자진 탈퇴하고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고 광고료로 받은 돈을 모두 합쳐도 부족했지만 솔로 활동을 조건으로 기획사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탈퇴 기자회견장에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먼저 팬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블루스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온 멤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솔로 활동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멤버들은 무대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한 형제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번 일로 제 꿈과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생활 10년 만에 다시 고향 청도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안아주시는 할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할아버지, 잠시 쉬면서 생각해 볼게요. 솔로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묵묵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제 편이 되어주시는 할아버지, 그분이야말로 제 진짜 부모였습니다. 고향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위안 잔치에 특별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권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돌 춤을 추려는데 어르신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할애비랑 연습했던 그 트로트 춤 한번 보여드려. 순간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와 밤마다 연습했던 트로트에 맞춘 춤을 선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역 노인회관, 마을 잔치, 군민의 날 행사 등을 다니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래를, 저는 춤을 담당했습니다. 용복이 영가, 손자랑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니 정말 보기 좋네. 점차 우리의 공연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을 넘어 인근 도시까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용복 앤드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의 공연을 촬영해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을 본 트로트 기획사 대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준 씨,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혹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저는 26살에 트로트 가수로 두 번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싱글 할아버지의 춤은 발매 즉시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트로트로 성공할 줄은 몰랐구나. 할애비 젊었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늘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은 아이돌 시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밤새 춤 연습을 하는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감성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도시 공연장 대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입은 아이돌 시절보다 더 좋았습니다. 트로트 시장이 생각보다 컸고 진정성 있는 무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부터 미스터트롯까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특별 무대는 항상 화제가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청도에 큰 한옥을 지었습니다. 농사일은 이웃 주민들에게 부탁하고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애비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니? 할아버지,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건 정말 작은 보답이에요. 어머니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올해로 저는 트로트 가수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5이 되셨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특별 무대에는 종종 오르십니다. 비록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 진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아이돌 시절 팬들이 트로트 공연장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제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 트로트를 타고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촬영 중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사실 내 어머니가 너를 두고 떠날 때 할애비가 그럴 줄 알았단다. 너의 재능을 보았을 때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설 아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할애비가 내 어머니에게 말했다. 유민아, 내가 힘들면 민준이라도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할애비는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몰랐지만 내 재능만큼은 알아봤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손자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 제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트로트의 왕자라는 타이틀보다 용복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이름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할아버지의 손, 그 손이 제게 준 사랑과 가르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분은 할아버지예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민준아, 할애비도 내가 있어 행복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뜻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춤을 함께 춥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이돌로 성공했을 때는 그것이 정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고향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함께할 때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따뜻한 것은 할아버지의 미소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할아버지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골 소년에서 아이돌이 되고 다시 트로트 가수가 된 저의 여정,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할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제 인생의 별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년과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